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브로드컴 CEO의 발언, 그리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 센터의 연기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AI주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일부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한 점, 이것도 역시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주식시장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 오늘도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대로면 주초에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 보면 다우보다 나스닥이 거의 3배 넘게 낙폭이 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실제로 업종으로 보면 테크 업종이 거의 3% 가까이 빠졌거든요. AI주들이 밀리면서 이제 업종 지수가 3% 가까이 빠졌는데, 나머지 10개 업종 보면 그냥 좀 평범해요. 예, 뭐 그렇게 뭐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세게 나오고, 일부는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고, 일부는 그냥 현금으로 지고 있고, 뭐 그런 형태가 됐는데, 뭐 이렇게 됐던 이유는 우선 그 브로드컴, 이건 뭐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실적이 나왔고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좀 CEO가 세련되지 못한 그 회사 설명을 한 것 같다. 뭐 내년도 실적 전망 제시 안 하고 또 18개월 동안의 수주잔고 수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실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투자들에게 좀 부담이 됐고, 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가 이제 오라클에서 데이터 센터 완공, 이게 오픈AI가 사용할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 완공이 2027년도에서 2028년도로 연기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이 각각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도 그 시점이 늦어지게 되는 거고, 오픈 AI도 시점이 늦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돈은 계속 쓰는데, 돈은 언제부터 버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늦춰질 수도 있으면 그때 된다고 해서 또 된다는 보장이 있나? 이런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투자자들에게 이제 압박이 됐고, 그렇지만 회사 측에서는 일단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 반박을 해서 낙폭이 좀 줄여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겹치면서 AI에 대한 불안함이 또 확 시장에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준 인사들이 이제 FOMC 끝났기 때문에 또 발언이 시작됐잖아요. 뭐 에나폴슨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악화가 더 우려된다, 뭐 이 사람은 이제 금리 내리는 거 찬성했다, 이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 동결 이야기했던 두 사람, 그러니까 오스틴 굴스비가 더 많이 데이터를 봤어야 된다, 데이터를 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동결을 선택을 했고, 뭐 내린다 안 내린다를 떠나서 일단 데이터가 충분히 입증이 돼야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향후 1년 동안의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동결 이야기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 데이터 확인해야 된다, 그럼 데이터가 안 좋아지면 안 내린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또 다음에 제프리 슈미더, 이게 대표적인 매파죠.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고용? 그거 나쁜 게 아니야, 지금 고용은 굉장히 안정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용이 안정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금리 계속 동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내리겠다는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좀 부담이 됐고, 국채금리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금리 올라가면 또 시장에는 압박이 되죠. 그러니까 또 최근에 뭐 빚내서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 이런 논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권사들은 대부분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AI 효과도 있고 경제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 S&P 500 7,600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하고 골드만삭스는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년도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고, 달러 약세 보이면 신흥시장 증시는 괜찮을 거야, 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나온 얘기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비넷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케빈 워시로 또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압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케빈 워시 또 유력한 걸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케빈 워시가 됐든 케빈 헤셋이 됐든 둘 다 그냥 뭐 트럼프 자기 오른팔 왼팔 갖다 놓는, 그러니까 정말 오른팔 왼팔은 아니지만 그런 격인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꼽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케빈 헤셋으로 굳어지던 흐름에서 약간 이제 좀 변수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또 오늘 어쨌든 사고 친 건 1차적으로 브로드컴이잖아요. 근데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매출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이던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억 달러, 10억 달러 이렇게 각각 그 추가적인 주문을 확보했다. 이게 이제 어느 회사인지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CEO가 너무 소심했어요. 그러니까 CEO 발언이 너무 소심하게 나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분기 수주 잔고가 한 730억 달러 정도 된다. 근데 이게 최소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최소치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상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 숫자만 보게 되잖아요. 거의 1년 수주 잔고를 500억 달러인가 아마 그렇게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약한데 주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됐고 내년도 AI 매출 전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상하기 어렵다. 근데 지금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예상하기가 어려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적 추정실 내줘야 그걸 바탕으로 전망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예상치를 제시를 안 하면 투자자들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뭐 이게 생각보다 안 좋은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CEO가 너무 소심했다. 예, 그리고 소심했는데 어쨌든 제시된 숫자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투자들에게 설득하기는 어려운 결론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브로드컴이 10% 넘게 급락을 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CNBC 기사에 의하면 오라클 실적 공개되고 나서부터 IT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빚은 많이 져야 되고 이렇게 됐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전체가 다 빠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AI주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로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모닝스타 이런 데서는 이제 우려가 좀 과도하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시장 기회 대비 저평가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AI 전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개별적인 종목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 61개 AI주 구성되어 있는 이제 바스켓이 있는데 그 종목군들 안에 보니까 버블 붕괴된다라는 베팅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근거로 뭐 얘기하냐면 공매도. 공매도 규모로 보니까 중성주 쪽에 공매도가 좀 있긴 하지만 대형주 쪽의 공매도는 아직까지는 미미해서 뭐 버블 붕괴되는 듯한 어떤 투자자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에서는 96년도 그리스펀이 인터넷 버블을 경고하고 나서 나스닥이 그 이후에만 288%가 올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블이 언젠가는 터질 수는 있겠지만 버블 경고됐을 때 매도하는 거, 곧바로 매도하는 거는 시장이 주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 또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사이사이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빠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그 노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이 밀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종목들 보면 대체로 이제 뭐 기술주, 대형주 중에서는 애플 강보합, 나머지 다 하락. 이렇게 되는 구도가 됐죠. 오라클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연기론. 근데 테슬라는 오늘 올라갔는데, 전기차보다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쪽에 투자자들이 민감해져서 전기차 판매량 가지고는 이제 뭐 테슬라 주가 떨어뜨리긴 좀 그렇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룰루레몬은 이제 CEO가 바뀐다라는 내용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실적 공개 다음 주인데 AI 버블론이 갑자기 나오면서 유탄 맞은 그런 꼴이 됐고, 또 오늘 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경기 방어주들이 괜찮았어요.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기술주 팔아서 가치주로 가자 뭐 이런 정서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엔비디아 빠지고 애플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비슷해졌어요. 하다가 이제 이거 시가총액이 뒤집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까지 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가총액의 변화도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오른 게 없어졌어요. 이제 거의 한때 100% 넘게 올랐던 종목인데 계속 빠지더니 이제는 10% 정도 연간 상승률이 거의 다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한편으로 보면 올해 나왔던 모든 호재에 대한 반영이 다 지워졌다라는 의미도 돼서 이게 하나의 어떤 재료에 대한 악재성 재료에 대해서도 좀 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이제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최근에 메가세븐을 과연 던지는 게 맞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는 그 이익 증가율, 실적 증가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내년도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올해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세븐에 대해서 던지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한 어떤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자들은 조정이 나온다면
참가해 볼 만하다. 이런 어떤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15일 주기로 볼 때 그 12월 3주차부터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5일 주기로 쪼갰을 때 12월 하반기는 그 1년 중에서 네 번째로 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뭐 요게 또 그 전에 한번 때려놨으니 주가가 좀 싸졌으니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린 건데 그 미증시는 이번 주에 좀 약하다. 전통적으로 이번 주 약하고 그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 게 전통적인 산타랠리 방식이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도장 깨기에 의해서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닌데 전통적으로 미증시는 이번 주는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다음 주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좀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고전했습니다. 아무래도 IT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야간 선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2.4포인트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출발할 때 한 100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약세 요인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시간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거진 버블론. 근데 이게 반복된 재료라서 11월에 이미 반영이 된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새삼스럽게 또 새로운 재료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기간으로 오면 뭐 길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의 H200 수출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주문이 실제로 되게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근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 그게 오케이 해줄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것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주문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주초에 우리나라 그 부담이 좀 커 있는 상태라서 이런 걸 좀 상쇄시켜주는 뉴스들이 나올지 좀 주말 사이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이제 주초의 어떤 흐름을 이제 그 잘 고비를 넘기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말 앞두고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연말이 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연말에 전통적으로 금융 투자는 배당 기준일까지는 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뒷받침돼주면 연속적으로 시장이 빠지기는 좀 애매한 그런 시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강력한 악재가 나오면 뭐 연말이고 뭐고 다 이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IT 버블론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올해 어쨌든 코스피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연봉 차트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양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별의별 노이즈가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그 트럼프의 어떤 관세 문제들, AI 버블론 있었고 정적인 혼란기, 금리 문제 이런 것들 다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비에 대해서보다는 제가 늘 이번 뭐 올해 내내 말씀드린 건데 시장에 노이즈 있을 때마다 종목이 더 중요하다. 더 종목의 어떤 수급이 이럴 때 이제 줍줍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더 냉정하게 집중해 보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눈 많이 온다고 하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제 Perhaps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때 되게 히트친 드라마 중에 무동인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저희 세대 사람들이 이 노래 되게 좋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 프라이스 도밍고하고 존 덴버하고 부른 버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주말에 한번 들어보시면 그 노래가 되게 좋아요. 예,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Perhaps Love라고 이거 되게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몰랐던 분들도 한번 처음에 딱 들어보면 전주부터 되게 잔잔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노래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마음 다스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날 예정이라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 전환이 또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차분하게 또 눈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